4월의 차가운 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초등학교 5층 건물에서 한 아이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교실 안에 있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명의 바보 같은 아이만 보였을 뿐이었다. 김민수, 일어서. 박영희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25년간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다. 가난한 아이들은 결코 뛰어날 수 없다는 것. 뒷줄 구석자리에서 12살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교복은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어서 소매가 너무 길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떨어져가는 상태였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 작은 어깨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제 내가 낸 숙제했니? 박 선생님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웠다. 그는 어젯밤 촛불 아래서 삐뚤삐뚤한 글씨로 숙제를 해왔지만 그것이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 그럼 칠판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봐.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30명의 아이들이 모두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의 성공을 바라는 기대가 아니었다. 그의 실패를 구경하고 싶어하는 잔인한 기대였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칠판 앞으로 나갔다. 그의 손에 든 공책은 물에 젖어 구겨진 상태였다. 어젯밤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 공부하느라 그렇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설명할 용기는 없었다. 누가 믿어주겠는가? 아차, 어서. 시간 없어. 박 선생님의 재촉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다. 그의 숙제 주제는 내 꿈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다. 평소에 연습했던 모든 단어들이 사라져버렸고 준비했던 문장들이 기억나지 않았다. 저의 꿈은. 민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교실 뒤편에 앉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박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실망과 짜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크게 말해. 뒤에 애들 안 들려. 민수는 목에 힘을 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저의 꿈은 영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순간 교실이 웅성거렸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앞줄에 앉은 강수진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친구에게 속삭였다. 영어? 얘가? 말도 안 돼. 박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영어를 잘하겠다고? 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말에 교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낡은 운동화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계속해봐. 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 아이는 현실을 모르는 바보라고. 가난한 집 아이가 무슨 영어냐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저는 외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가겠다고? 박 선생님이 비웃었다. 넌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외국 여행을 하겠다는 거니? 꿈도 현실적으로 꿔야지. 교실이 폭소로 터져나왔다. 아이들은 민수의 꿈을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뒤쪽에 앉은 김철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민수야. 너 영어 공부하기 전에 밥부터 제대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아이가 거들었다. 맞아. 영어책 살 돈으로 라면이나 사 먹어.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박 선생님은 민수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자, 이제 알겠지? 꿈은 현실에 맞게 꿔야 하는 거야. 넌 그냥
성실하게 살기만 해도 충분해.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더 강한 무언가였다. 선생님,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여전히 작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왜? 박 선생님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의외라는 빛이 스쳤다. 평소의 민수라면 이미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다. 저는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의 두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을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박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그럼 한번 보여봐. 영어로 뭐라고 말해봐. 교실이 다시 웅성거렸다. 아이들은 이제 정말로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녹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밤들이 지나갔다. 촛불 아래서 낡은 영어 테이프를 들으며 속삭이듯 따라했던 밤들,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공부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품었던 꿈들. 박 선생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민수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이전의 두려움과 위축됨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선생님, 뭐?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교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박 선생님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은 한 소년이 서 있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교실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였다. 지금 이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소년이 곧 그들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킬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꿈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시간, 민수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것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향한 은밀한 여행의 시작이었다. 좁은 원룸의 한쪽 구석, 비가 새는 천장 아래 놓인 낡은 책상에서 민수의 하루는 진짜로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이미 공장 야간 근무를 나갔고 아버지는 택시 운전으로 밤새 거리를 누비고 있을 시간이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었다. 몇 년 전 동네 헌책방에서 200원에 산 낡은 영어 교재, 테이프 플레이어에서 나온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공책 몇 권.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것들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들이었다. 촛불 하나가 그의 유일한 조명이었다. 전기료가 밀려서 전기가 끊긴 지 이미 일주일이 넘었다. 하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작은 촛불 빛이 자신의 공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다. 마치 옛날 선비들이 등불 아래에서 공부하던 것처럼.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민수의 입술에서 조심스럽게 영어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그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같은 문장을 수백 번씩 반복하며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는 꿈에서도 영어가 나올 정도였다. 테이프 플레이어의 A 버튼이 고장나서 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플레이어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때로는 주먹으로 살짝 두드려가며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다. 그 음성은 끊어지고 웅웅거렸지만 민수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My name is 민수. I am 12 years old. 그가 속삭이듯 말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이웃집에 들킬까 봐서였다. 만약 옆집 아줌마가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애가 밤늦게 뭘 중얼중얼하고 있네. 이상한 애야.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시선을 받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가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다. 부모님이 자신의 공부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 아버지는 분명히 화를 낼 것이었다. 공부할 시간에 잠이나 자라. 어차피 우리 형편에 무슨 공부가 소용있겠냐. 어머니는 걱정할 것이었다. 얘가 현실을 모르나? 꿈만 크면 나중에 더 아플 텐데. 그래서 민수는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을 만들었다. 가족이 모두 일하러 나간 늦은 밤, 세상이 잠든 시간에만 자신의 꿈과 만날 수 있었다. 공책을 펼치자 삐뚤삐뚤한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Apple, book, cat, dog. 기초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단어들로 이어졌다. Beautiful, important, opportunity, success. 각 단어마다 한글로 뜻을 적어두었고 예문까지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발음 기호였다. 민수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기호를 몰랐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다. 애플, 북, 캣 같은 식으로 한글로 발음을 적어두는 것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I have a dream.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였다.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에서 나온 문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그래, 나도 꿈이 있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계가 자정을 넘어갔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내일 사용할 촛불은 하나 더 있었다. 어머니가 정전에 대비해 사두신 것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꿈을 향한 연료였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특별한 발견을 했다. 동네 문구점 뒤편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영어 잡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버린 것 같았는데 비록 몇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보물과도 같았다. 그 잡지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영어 문장들을 만났다. 교재에 나오는 딱딱한 예문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살아있는 영어였다. The weather is beautiful today. I love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Dreams come true if you work hard enough. 마지막 문장은 특히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꿈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그는 이 문장을 공책 첫 페이지에 크게 적어두었다. 그리고 매일 밤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이 문장을 읽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발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R과 L의 구별이 어려웠고 TH 발음은 아무리 연습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입 모양을 확인하고 혀의 위치를 바꿔가며 수없이 연습했다. 어떤 밤에는 좌절감이 밀려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학교에서 받는 조롱과 무시, 그리고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촛불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공책을 펼쳤다. Never give up. Keep trying. You can do it. 이런 격려의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수의 공부 방법은 독특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상상하며 공부했다. 예를 들어 How can I help you? 라는 문장을 배울 때는 자신이 호텔 직원이 되어 외국인 손님을 도와주는 상황을 상상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를 배울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상상하며 공부하니 단어들이 더 잘 기억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가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민수의 영어 실력은 조금씩 늘어갔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짧은 대화 정도는 혼자서 해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었다. 매일 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자신을 느끼며 민수는 점점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정말로 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내일부터는 학교에서도 조금씩 영어를 써보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아직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말할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올 것이었다.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며 꺼져갔다. 민수는 공책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다. 내일 밤에도 이 시간이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될 은밀하고 소중한 시간. 창밖으로는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공부했던 긴 밤이 끝나고 또 다른 도전의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알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것을. 교실에서의 조롱과 무시가 기다리고 있을 내일이었지만 민수는 두렵지 않았다. 밤마다 쌓아온 작은 용기들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주 화요일,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교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오후였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 햇살과는 정반대로 차가웠다. 박영희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공지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영어 발표 평가. 오늘 오후 6교시.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영어 발표? 이 학교에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낡은 초등학교에서 영어 발표라니. 그것도 하루 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흥분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빛이 번쩍였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준비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교육청에서 갑자기 영어 교육 실태 점검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 중 몇 명이 영어로 간단한 발표를 해야 해요. 교실이 술렁였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다. 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영어 수업을 받은 아이는 거의 없었다. 주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영어 시간이 전부였다. 누가 할까요? 박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정해진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김민수.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이름이 불린 순간 교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30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들 대부분에는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저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밤마다 혼자 공부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왜 못하겠어? 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지난번에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기회가 왔는데. 교실 뒤편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수진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저 애가 영어를?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다. 그동안의 밤샘 공부가 그에게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주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발표하면 되나요? 민수의 질문에 박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라면 벌써 거절했을 텐데 오히려 질문을 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곧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다. 간단해요. 자기소개하고 가족 소개하고 장래희망 말하면 돼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5분. 민수에게는 5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그동안 혼자서만 연습했던 영어를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언제까지요? 6교시요. 한 2시간 있으면 준비할 수 있죠. 박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한 2시간으로 영어 발표를 준비하라니. 그것도 제대로 영어를 배워본 적 없는 상태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조용한 곳을 찾아 학교 댐들로 갔다. 그곳에서 혼자 발표 연습을 해야 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웃고 떠들 때 민수는 홀로 나무 아래에 앉아 공책을 펼쳤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Kim Min-soo. 첫 문장부터 떨렸다. 혼자 연습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깨달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I am 12 years old. I live with my parents. 발음이 정확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특히 years와 parents의 발음이 제대로 나오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동안 밤마다 연습한 것을 믿어보기로 했다. 점심을 먹지도 않고 계속 연습했다. 사실 점심을 먹을 돈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발표에만 집중해야 했다. My father is a taxi driver. My mother works at a factory. 가족 소개 부분에서 잠시 멈췄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They work very hard for our family. I respect them very much. 이 부부는 진심이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민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장래 희망 부분이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동안 조롱받았던 그 꿈을 영어로 당당하게 말해야 했다. My dream is to become an English teacher. I want to help other children learn English.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 민수는 언젠가부터 이 꿈을 품게 되었다. 자신처럼 가난한 환경의 아이들도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과 만날 기회를 주고 싶었다. 6교시 시간이 다가왔다. 민수의 심장은 북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증명할 기회였다. 교실 문이 열리고 교육청에서 온 장학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남성으로 엄격한 인상이었다. 그는 민수를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더 공부 잘하는 학생을 기대했을 것이었다. 이 학생이 발표할 학생인가요? 장학사가 박 선생님에게 물었다. 네, 김민수라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영어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추천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에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다. 관심이 많다는 것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 민수가 칠판 앞으로 나갔다.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겠다는 표정이었다. 장학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작하세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갔다. 촛불 아래에서 혼자 공부했던 밤들, 낡은 테이프를 들으며 발음 연습을 했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의지. Hello? 첫 단어가 나오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음이 나쁘지 않았다. Hello, everyone. 두 번째 문장은 더 자신감 있게 나왔다. 아이들의 표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박 선생님의 얼굴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민수가 완전히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My name is 김민수. I am 12 years old.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다. 그동안의 연습이 몸에 배어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단순한 암기가 아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민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교실의 공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한 소년이 서 있었다. I live with my parents.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렸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가족 소개 부분에 들어서자 긴장이 몰려왔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교실 뒤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푸하고 터지는 웃음이었다. 김철호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옆 친구를 쿡쿡 찌르고 있었다. 그 웃음은 전염성이 있었다. 곧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My father is 민수가 멈칫했다. 택시 드라이버라는 단어가 목 끝에서 막힌 듯했다.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새벽에 피곤해 저런 얼굴로 집에 들어오시는 모습, 기름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고 계신 모습.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택시기사라고 말 못하나? 강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 아는데 뭘. 교실이 다시 웅성거렸다. 민수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다. 장학사는 시계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박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My father is a taxi driver. 마침내 나온 말이었지만 발음이 엉망이었다. 드라이버가 드라이버처럼 들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야, 드라이버래. 뒤에서 누군가가 크게 소리쳤다. 영어 아니고 콩글리시 아니야? 민수의 무릎이 후들거렸다.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는가. My mother works at a factory. 또다시 더듬었다. 이번에는 팩토리가 팩토리처럼 들렸다. 교실의 웃음소리가 거의 폭소 수준이 되었다. 선생님, 이거 영어 맞아요? 한나이가 박 선생님에게 물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생님이 장학사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봤죠? 제가 말했잖아요. 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장학사는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수첩에 적었다. 아마 영어 교육 상태 매우 미흡이라고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자리로 돌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싶었다. 하지만 문득 지난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촛불 아래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했던 모습. 그때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 포기하지 마.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교실의 웃음소리와 조롱하는 소리들이 멀어져 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동안 연습했던 문장들만 남아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았다. They work very hard for our family.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여전히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발음도 훨씬 선명해졌다. 교실의 웃음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다. 몇몇 아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었다. I respect them very much. They are my heroes. 이 문장은 민수가 어젯밤에 새로 추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목소리에 실렸다. 박 선생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장학사도 고개를 들어 민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Now, I want to tell you about my dream. 민수가 장래 희망 부분으로 넘어갔다. 이 부분이야말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그동안 조롱받았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시간이었다. My dream is to become an English teacher. 이번에는 전혀 더듬지 않았다. 티처의 발음도 완벽했다. 교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But why English teacher? 갑자기 강수진이 한국어로 큰 소리로 물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영어 선생님? 민수는 강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I want to help children like me. 민수가 영어로 대답했다. 그의 발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Children who think they cannot learn English because they are poor. Children who give up their dreams because others laugh at them.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운 문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 장학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표정에 관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런 수준의 영어를 하는 초등학생을 이 지역에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I believe that everyone can learn English if they have passion and work hard. 민수의 발음이 이제는 거의 원어민 수준에 가까워졌다. 특히 passion과 work hard를 말할 때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전혀 아니었다. 민수가 이 정도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였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는 일이었다. I study English every night by candlelight because we don't have electricity sometimes. 민수가 자신의 공부 환경에 대해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이 아닌 오히려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부심. 교실의 몇몇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수가 매일 밤 이런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I have only old books and broken tapes, but they are treasures to me. 민수의 말에 교실이 숨을 죽였다. 그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진정성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영어 실력을 뽐내기 위한 발표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과 꿈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었다. Some people laugh at my dream. They say I am stupid, I am poor, I cannot do it. 민수의 시선이 박 선생님과 몇몇 아이들을 차례로 훑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But I believe dreams are not about money or status. Dreams are about passion and persistence. 이 문장을 말할 때 민수의 목소리가 가장 힘있게 울려 퍼졌다. passion과 persistence를 발음할 때는 마치 그 단어들이 그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장학사가 놀란 표정으로 박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이 학생을 왜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긴장이 풀렸다. 그동안 혼자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었다.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들렸던 조롱의 웃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경외감에 가까운 침묵이 자리 잡았다. 누구도 이런 반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마지막 부분, 그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담은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교실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말들이었다. Every night when the world is sleeping, I whisper to myself, You can do it, 민수. You can achieve your dreams. 민수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발음은 이제 완벽에 가까웠고 억양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김철호의 입이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민수를 비웃으며 드라이버라고 조롱했던 그 아이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한 경악이 스며 있었다.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강수진은 친구에게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은 민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평소의 건방진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그녀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다. And I believe that someday I will stand in front of students just like you, and I will tell them,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no matter what others say. 민수가 계속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떨림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깊은 확신과 감동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이소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평소에 민수를 그저 가난한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동정의 대상이거나 때로는 자신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비교 대상 정도로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장학사는 수첩에 뭔가를 쓰려던 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놀라움이 드러나 있었다. 25년간 교육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지만 이런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초등학생은 처음이었다. 특히 이런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서는 Language is not just about grammar and vocabulary. It is about connecting hearts and minds across the world. 민수의 철학적인 발언에 교실이 완전한 정막에 빠졌다. 이것은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사색과 성찰이 담겨 있었다. 박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을 넘어 거의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해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 아이를 바보라고 불렀다.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I know some of you think I am foolish. Maybe I am. But I would rather be a fool with dreams than a wise person without hope. 이 문장을 들은 순간 교실의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이 민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평소에 민수를 가장 많이 놀렸던 아이들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스며 있었다. 민수는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복수의 감정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아이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We are all different, but we all have the right to dream. We all have the potential to grow. 민수의 말에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소에 자신도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이 있었다. 민수의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었다. 장학사가 박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이런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폄하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박 선생님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25년 교직 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학생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것도 모자라 그 가능성을 짓밟으려 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워. My English is not perfect ye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every mistake teaches me something new. And every difficulty makes me stronger. 민수의 겸손한 말에 교실의 침묵이 더욱 깊어졌다. 이미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뒷줄에 앉아있던 박준호가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는 집이 부유한 편이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있었지만 민수만큼 유창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의 말에 담긴 진정성과 열정이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I want to end my presentation with a message to everyone here. 민수가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갔다.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뭔가 더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 Please do not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 or their background. Everyone has a story, everyone has a dream, and everyone deserves respect. 이 말을 들은 순간 교실의 여러 아이들이 민수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민수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장학사는 이제 완전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민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어 발표가 아니라 한나이의 인생 철학을 듣는 시간이 되고 있었다.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And remember, dreams do come true if we work hard enough. 민수가 발표를 마쳤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방금 들은 것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몇 초가 지나고 몇 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조롱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의 침묵이었다. 놀라움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깊은 반성의 침묵이었다. 장학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훌륭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 말이 마치 신호탄처럼 교실에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만 박수를 쳤지만 곧 교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그것은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해냈다. 그동안 품어왔던 꿈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가능성을 증명해낸 것이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민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넌 바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꿈도 현실에 맞게 꿔야지.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존경과 감동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진정한 영웅이 서 있었다. 하지만 민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달으려 하고 있었다. 발표는 끝났지만 그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아직 남아 있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잦아들자 민수는 여전히 칠판 앞에 서 있었다. 발표는 끝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할 말이 더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장학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 영어 발표를 할 때와 같은 확신이 실려 있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민수는 박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존엄도 함께 있었다. 선생님,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말이 교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박 선생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민수는 계속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전기가 끊겨서 촛불로 공부합니다. 밥을 굽는 날도 있습니다. 교복도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았고 신발도 거의 떨어져 갑니다. 민수가 자신의 현실을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당당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바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난이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교실의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민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매일 밤 공부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낡은 책과 고장난 테이프로.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민수의 말에 장학사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이런 의지력을 가진 아이는 드물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때,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할 때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은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교실 뒤편의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 사정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는데 민수의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선생님께서 저를 바보라고 하셨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 계신 것뿐이라는 것을. 박 선생님이 움찔했다. 민수의 말이 화살처럼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편견은 진실을 가립니다.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있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12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깊은 성찰과 지혜가 담긴 어른의 목소리였다.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웃은 친구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세상의 편견을 배워온 것뿐이니까요. 강수진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민수가 이렇게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민수가 교실의 모든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도전해보세요. 저처럼. 이 말에 교실의 여러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들을 깨우고 있었다. 장학사가 일어섰다. 그는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30년간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런 학생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교실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선생님이 되어서 저처럼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신에 차갔다. 너는 소중하다. 너의 꿈도 소중하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라.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그 순간 교실의 몇몇 아이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 다른 아이들도 따라 일어섰다. 마침내 교실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깊게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오늘 그는 단순히 영어 발표를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꿈을 증명하고 편견에 맞서 승리한 것이었다. 박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반성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짓밟았을까? 얼마나 많은 꿈을 꺾었을까? 선생님,
민수가 박 선생님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없었다. 선생님도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꿈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도 꿈꿀 기회를 주세요. 박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정말로 어린 시절 꿈이 있었다.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꿈을 잊어버리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박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장학사가 박 선생님에게 다가왔다. 이런 우수한 학생이 있다는 것을 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학생은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 선생님이 말을 잊지 못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장학사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민수는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롱이나 무시가 아닌 존경과 감탄의 시선이었다. 김철호가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미안해. 그동안 너무 심했어. 강수진도 민수 앞에 섰다. 나도 미안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하나둘씩 아이들이 민수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민수는 모든 사과를 웃으며 받아주었다. 우리 친구예요. 앞으로 서로 도우며 지내요. 그의 관대함에 아이들은 더욱 부끄러워했다. 동시에 민수라는 친구가 자랑스러웠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민수는 여전히 교실에 남아 있었다. 장학사와 박 선생님이 그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수야,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니? 장학사가 물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야. 네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저와 같은 처지에 다른 아이들도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장학사와 박 선생님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정말로 특별했다.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뀐 것이 아니었다. 변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의 꿈, 그의 의지, 그의 따뜻한 마음, 그것들은 처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5월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처럼 민수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기립박수가 잦아들고 나서도 교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채로 남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지나간 후처럼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민수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를 우러러보고 있었고, 절대적 권위를 자랑하던 박 선생님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다. 이소연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신성한 곳에 발을 딛는 것처럼.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같으면 절대 민수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을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 거야? 민수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매일 조금씩 공부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이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나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민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철호도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민수야,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 김철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평소에 민수를 가장 심하게 놀린 아이 중 하나였다. 그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민수는 김철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거니까. 아니야, 괜찮지 않아. 김철호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가난하다고 놀렸어. 너의 꿈을 비웃었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의 진심 어린 참회에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다른 아이들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다. 강수진도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평소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나도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이야.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만 여러분이 저를 다르게 보게 된 거죠. 그 말에 강수진이 더욱 고개를 숙였다. 민수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 민수는 변한 게 없었다. 변한 것은 자신들의 시각이었다. 교실 한쪽 구석에서 박준호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는 평소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였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민수야, 나는 네가 부럽다. 모든 시선이 박준호에게 향했다. 그는 집안이 부유한 편이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있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너만큼 열정도 없고 실력도 없어. 너를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어. 박준호의 고백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수야, 나도 영어 공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소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물론이지. 함께 공부해요. 나도.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갑자기 교실이 활기차졌다. 몇 분 전까지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다. 아이들은 민수를 중심으로 둘러싸며 영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만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박영희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교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민수에게 했던 말들이 끊임없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넌 바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가난한 아이가 무슨 영어를 배우겠다는 거니? 꿈도 현실에 맞게 꿔야지.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장학사가 박 선생님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두 사람은 교실 뒤편으로 이동했다. 장학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평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폄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박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이 학생은 당장 특별한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추천되어야 하고 장학금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교직 생활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고백했다. 가난한 아이들은 공부를 못할 거라고. 현실을 모르고 허황된 꿈만 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까? 장학사의 질책에 박 선생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실격 교사였다. 한편 아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민수를 중심으로 한 작은 공부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어? 박준호가 궁금해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다.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시간은 저절로 생겨나요. 하지만 전기도 없이 어떻게? 촛불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의지거든요. 민수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수에게서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고 있었다. 우리도 함께 영어 공부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소연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여러 아이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민수만큼 잘 가르칠 수 없을 거야.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함께 배우는 거니까. 김철호가 말했다. 너에게서 배우고 싶은 건 영어만이 아니야. 그럼 뭘 더 배우고 싶은데? 꿈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김철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건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함께 배워가요. 교실 안쪽에서는 여전히 장학사와 박 선생님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장학사가 말했다. 모든 학생을 선입견 없이 봐야 합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김민수 학생에게는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 아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교실 앞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민수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박 선생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다. 나는 교사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선입견으로 봤고, 특히 민수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무나 잘못 생각했구나. 네가 바보라고 했던 건 사실은 내가 바보였어. 민수는 박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다.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정말 용서할 수 있니? 물론이에요.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시면 돼요. 박 선생님이 민수를 꼭 안았다. 그녀는 25년 교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교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이었다. 앞으로 우리 반은 달라질 거예요. 박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꿈을 존중하고 모든 가능성을 믿는 교실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이번 박수는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박수였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교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처럼 이제 이 교실에도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부해요. 민수가 밝게 말했다.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요. 모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실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조롱과 무시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희망과 격려로 넘쳐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소년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민수는 여전히 교실에 남아 있었다. 장학사와 박 선생님이 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몇몇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민수야, 집중하고 있니? 장학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저 혼자만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게 맞을까요? 장학사와 박 선생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해야 하며 받아들일 텐데 민수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다. 무슨 뜻이니? 오늘 친구들이 저에게 사과하고 함께 공부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다른 곳에서 공부하게 되면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박 선생님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성공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야, 네가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 네 재능을 키워야 해. 하지만 저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장학사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네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되 일주일에 며칠은 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야.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그리고 네가 배운 것들을 친구들과 나눌 수도 있고. 와, 좋아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몇몇 아이들이 들어왔다. 이소연과 김철호, 박준호였다. 그들은 집에 가던 중에 민수가 걱정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민수야, 괜찮아? 이소연이 다가오며 물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좋은 소식이 있어. 민수는 친구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이 교실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와, 대단해. 김철호가 눈을 빛냈다. 그럼 네가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네. 당연하지. 우리는 팀이니까. 박 선생님이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선생님도 함께 배워도 될까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배우겠다고? 물론이에요. 민수가 먼저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요. 장학사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정말 특별한 아이로군.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시작해보자. 그가 떠나고 나자 교실에는 5명만 남았다. 박 선생님과 4명의 아이들.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동반자 같은 수평적 관계였다. 민수야,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이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뭐든 물어보세요. 넌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니?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긴 여정을 어떻게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민수의 말에 집중했다. 매일 밤 촛불 켜놓고 공부할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어? 이소연이 물었다. 어느 날 밤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요. 민수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포기하면 이 슬픈 얼굴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제가 저를 믿는 거라고. 김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바로 포기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괴로웠어요. 박준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너는 정말 천재야.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깊고.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바보일 뿐이에요. 아니야, 박 선생님이 말했다. 너는 진짜 천재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천재지. 어떤 천재요? 마음의 천재.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천재. 민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배울 게 정말 많고요. 그래서 더 멋진 거야. 이미 이렇게 뛰어난데도 여전히 배우려고 하니까. 이소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민수야, 나 결심했어. 뭘? 나도 너처럼 될 거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도. 김철호가 따라서 일어섰다. 나도 민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박준호도 일어섰다. 나는 민수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박 선생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민수처럼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믿는 선생님이 되겠어. 민수는 네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혼자였던 그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하지만 저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가세요. 무슨 뜻이야? 이소연이 물었다. 민수는 칠판으로 걸어가서 분필을 들었다. 그리고 영어로 문장 하나를 적었다. Greatness is not what you see, it's what you don't expect. 위대함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저를 보세요. 누가 저한테서 이런 모습을 예상했나요? 가난하고 성적도 안 좋고 늘 조용했던 저에게서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김철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위대함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민수가 친구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이소연이, 너도 분명히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어. 철호도, 준호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찾아? 포기하지 않으면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을 믿고 계속 노력하면요. 박 선생님이 칠판의 문장을 다시 읽었다. 정말 좋은 말이다. 선생님도 이 말을 항상 기억할게. 민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제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소연이 말했다. 너 덕분에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됐어. 5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함께 성장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 스터디 그룹 시작할까? 박준호가 제안했다. 좋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고 싶어요. 모두가 민수에게 집중했다. 오늘 저는 제 영어 실력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서로 도우며 성장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김초로가 크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이소연이 덧붙였다. 박 선생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그녀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 약속하자. 민수가 손을 내밀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해. 다른 네 사람이 민수의 손 위에 자신들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그 순간 교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그리고 그 햇살을 받으며 5개의 손이 하나로 모였다. 서로 다른 꿈을 가졌지만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민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5사람의 새로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다. 그리고 그 여행에는 꿈과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칠판의 문장을 바라보았다. Greatness is not what you see, it's what you don't expect.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위대함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고. 마침내 민수의 존엄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위대함을 향한 여행의 시작이었다.